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는 길에 보니까 벚꽃이 다 좋더라고요. 네, 벚꽃 구경 다녀오셨었나요? 네, 다 같이 다녔잖아요. 저는 서울에서도 많이 갔어요. 서울에서도요? 서 올림픽공원도 되게 좋았고. 아, 맞아요. 그 페이스북에서 강의 끝나고 찍은 사진 봤어요. 되게 멋있고 네. 불광천 되게 좋아요. 불광동 아세요? 예, 알아요. 네, 은평구. 네, 네, 거기도 알죠. 언제 가셨대? 거기도 좋았고요. 강의 그다음에, 끝나고 가신 거죠? 네, 여기 또 안산도 아, 되게 강의 끝나고 가신 좋고요. 거죠. 네? 아니, 거긴 강의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네. 또 있는데 오. 홍대 합정동 쪽에도 벚꽃 길이 있어요. 아, 네네. 상수동 와. 거기도 갔어요. 저는 다 갔어요. 저는 왜냐면 벚꽃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네.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한 일주일 또는 2주일밖에 못 보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곳,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할 때 다 간 거예요. 왜냐면 여의도랑 석촌호수가 유명한데 네. 거기는 다 막아놨거든요. 네. 근데 3, 4, 5가 홍대 쪽, 그다음에 아. 불광동, 그다음에 아. 올림픽공원. 제가 다 갔습니다. 부럽습니다. 내년에 꼭 이제 가시도록. 네, 내년에는 싶었어요. 꼭 벚꽃 구경 배선 갈게요. 소장님도 구경 다녀오셨나요? 저는 저희 함께 세 명이서 네, 벚꽃 구경을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벚꽃 구경 한번 그때 봤었고 그리고는 없어요? 동네 걷다가 벚꽃이 핀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서 벚꽃길을 봤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사네요. 벚꽃도 못 볼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살면 안 돼요. 그러게요. 저는 벚꽃 하면 진짜 추천하고 싶은 데 하나 있는데 버스커. 안양천. 아니요. 일본의 요시노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음. 제가 대학교 전공이 일본 통상학 전공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시노산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가봤어요? 예, 전 가봤습니다. 배낭 메고 갔었는데 네. 정말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산이 엄청 큰 산세가 음. 큰 산인데 그 전체 산이 벚꽃입니다. 근데 일본은 원래 벚꽃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가요? 네, 네. 거의 뭐 그 나라 거잖아요. 그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의 상징이죠. 그 뭐죠? 국화예요? 국화. 아, 벚꽃이 일본 네. 국화예요?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듣기로는 그 시조가 우리나라 제주의 왕벚꽃 나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거니까 우리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그거 가지고 저는 막 이렇게 그렇군요. 왈가불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꽃이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 며칠 그 버스커 벚꽃의 그 벚꽃 엔딩 예. 꽃송이가. 아. 네. 그래서 저는 그 노래 저희가 한 저 29대인가? 그때 나왔던 음악이거든요. 그때 그 노래만 좋았지 정말 눈꽃송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네. 벚꽃을 보는데 진짜 이게 눈꽃송이구나. 맞아요. 이게 알알이 맺혀 있는 모습이 너무 음. 이쁘더라고요. 귀엽고. 그렇죠. 네. 청취자분들이 오늘 벚꽃이 주제인 걸로 그러니까 좀 오해할 오해하실 것 수 네. 있을 것 같아서 같아요.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책 그럴까요? 이름이 뭐죠? 오늘 책 이름은 긍정심리학입니다. 네. 삶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죠. 네. 마틴 셀그만의 긍정심리학 아니죠? 네. 네. 저는 마틴 셀리그만 분 건 줄 알았는데 네. 다른 저자님이고요. 음. 이 책은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경철 대표님이 지난 시간 때 그 긍정 동기부여 이제 블룸북을 추천해 네. 주셔가지고 생각보다 좀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번 시리즈 책을 봤는데 네. 저는 긍정 심리학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는 1인 중에 한 명이라서 요즘에 조금 관심이 좀 생기기 시작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그래서 지은이는 네. 로버트 비스워스 디너라고 해서 그 저녁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독일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긍정 심리학계의 인디아나 존스로 네. 그린랜드, 케냐, 인도 등에서 행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강점, 문화, 용기, 행복에 대한 다양한 논문과 책을 출간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조직을 위한 긍정심리 개입 방법론을 개발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긍정심리학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전문가분들이셔서 두 분은 네. 또 여러 가지 긍정심리학에 대한 책도 많이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비교 차원에서 한번 말씀 주시면 어떠셨던 것 같으세요? 저는 긍정심리학을
그 마틴 셀리그만이 말하는 그 하늘색 표지에 긍정심리학 책이 있어요. 우문식 대표님이 번역하셨던 책이고요. 네. 근데 그 책하고 비교하면은 좀 그렇지만 약간 내용이 심플해서 좀 아쉽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긍정심리학 하면은 마틴 셀리그만에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검증되니까 좀 말을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긍정심리학과 일반 심리학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긍정심리학은 과학적 근거를 데이터로 해서 만들어진 심리학을 긍정심리학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의 마틴 셀리그만 같은 경우는 심리상담사인데 임상심리학자죠.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울증 약이라든가 아니면은 불면증 그런 수면 유도제라고 하죠. 약을 처방했던 학자인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 사람의 그 셀리그만의 편이죠. 사람을 보다는 조금 더 지금 괜찮은 사람들에게 행복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해서 만들어낸 것이 긍정심리학이고 강점이고 그 강점은 전 세계 미덕이라고 하는 내용을 데이터로 잡아서 만들어진 학문이거든요. 네. 근데 좀 굉장히 두꺼운 내용인데 사실 압축된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읽기에는 좀 약한 느낌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아쉬웠던 느낌의 책이죠. 네. 혹시 뭐 기존에 보셨던 내용과 좀 차별적으로 좀 이런 내용이 좀 담겼네 이런 것도 좀 없으셨나요? 거의 다 다뤄졌던 내용들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긍정심리학 셀리그만이 말을 했던 내용이 거의 대부분 다 담겨져 있기도 했었어요. 네, 제가 볼 때. 이 책은 기본적으로 워크북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사실 긍정심리학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각각 섹터로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이라는 이론을 처음에 얘기하고 정서의 힘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죠. 긍정 정서가 왜 중요하지? 뭐 건강에 좋고 성과에도 좋고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검증된 심리 개입에 대한 사례들도 나오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강점인데 네. 강점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 비하. 그래서 피터슨 박사와 셀리그만이 같이 만들었던 네. 비하에 대한 24가지 강점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희망과 낙관주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걸 통합하는 것까지. 실제로는 그 긍정심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프레임을 워크샵 방식으로 워크북 방식으로 네. 구성을 해서 이것을 그대로 진행을 하면 긍정심리학이 무엇이고 거기에 따른 정서와 거기에 대한 강점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서 내 삶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까지를 도출해내는 워크샵인 거죠. 그래서 뭐 꼭 비교하기보다는 긍정심리학을 이론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쓴 책들은 막 셀리그만 책들이 뭐 가장 메인 책이고 이건 워크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식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고 내용은 유사하다라고 네. 생각할 수 저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왜 긍정심리 하면은 꼭 강점이 빠지지 않는 거죠? 긍정심리를 하면 왜 강점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심리학이 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행복이거든요. 네. 근데 행복하기 위한 어떤 그 앞에 동기로서 강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이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거들이 있을 텐데 네. 아마도 저는 셀리그만과 피터슨 박사는 그 강점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행복 같은 것들을 도출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강점이 굉장히 밀접한. 그리고 사실 또 이거 쭉 분석 뭐 제가 긍정심리 전문가는 연구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이론을 주장할 때 임팩트 있는 뭔가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긍정성이 좋다, 뭐 희망이 좋다, 낙관성이 좋다 이런 얘기들은 그냥 굉장히 일반론적인 느낌이 드는데 강점이라는 건 좀 약간 별도의 어떤 키포인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실용적인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인가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교육대에도 많이 사용하죠. 강점이라는 것을. 강점을 너무 많이 쓰니까 지겨운 거예요. 저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셀리그만이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고 제가 추론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강점과 약점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내가 사용하는 대표 강점이 있고 그리고 잘 사용하지 않은 강점을 잠재 강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강점은 우위에 있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기존에 뭐 심리학이라고 아니라 일반적인 삶의 배경에서 보면은 경쟁의 단어를 좀 많이 쓰잖아요. 1등 해야 되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 되고 이런 표현을 한다면
그쪽에서 말하는 일반적에서 말하는 강점과 약점으로 구분이 되고 경쟁이 약이 된다면 긍정 심리학에서 말하는 강점은 우위가 존재하지 않고 경쟁이 없는 그래서 사람들 간에 각각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너가 갖고 있는 고유의 심리적 자원이 있어. 그래서 그 고유의 심리적 자원을 잘 발현하며 살면 넌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것은 네가 굉장히 신중성이라는 강점이 있다면 그걸 좋아하면 그걸 더 잘 사용해야 돼. 그리고 남의 강점을 부러워하지 마. 그것보다 너게 더 중요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라는 관점이 없는 것이 강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긍정 심리학에서 더 부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을 긍정할 수 있으니까요.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하면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부러운데 어떡해? 맞아요. 부러운데 어떡해요? 그걸 어떻게 부러워하지 말라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뭐 어떡해? 부러워하세요. 그러면. 부러워하는데 부러워하는데 맞아. 상처받지 어.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부럽죠. 예를 들면은 이병헌 소장님 굉장히 인사이트가 강하잖아요. 그리고 유경철 대표님 굉장히 논리력 있고 그러니까 이거 차라리 부럽죠. 책을 읽어라라고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행동으로 연결되니까. 음. 책을 읽거나 안 읽거나로 딱 결정이 돼 버리는데 음. 부러워하지 마세요는 제가 어떻게 결정이 안 되고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는 행동 관점이라 그런지 네. 이게 좀 납득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라는 이 부러워는 먼저 자기 거에 고유한 것을 먼저 사랑해 주세요. 사랑하는데도 부럽다니까요. 사랑하고 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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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갔나요? 네, 이제 최고의 페이지 할까요? 네, 네네네.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리병수 소장님부터 네. 하시죠. 제가 먼저 네, 할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진짜 긍정심리학이 거의 완전 긍린이 수준이어서 저는 별명이 긍심이에요. 저는 긍린이 할게요. 긍정심리학 어린이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긍정심리학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학문입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잘못될 수도 있는 일을 미리 걱정하거나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미 놓친 기회에 대해서 두고두고 자책하거나 삶의 많은 장애물과 실망스러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좌절감을 느낍니다.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주변 환경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살피고 경계태세를 갖추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문제사항을 경계하고 신경 쓰는 태도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잘못될지도 모르는 문제에 신경 쓰고 집중하는 방식이 과연 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는 길일까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뽑은 최고의 페이지였습니다. 그 초반부에 나왔던 긍정심리학에 대한 도입에 대한 이야기고요. 어떻게 보면 저의 상황을 꼬집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저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 약점을 어떻게 하면 더 보완해서 중간 이상을 갈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했었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as is 그러니까 현재 저의 모습에서 무엇을 더 발전시킬까를 고민할 때 약점에 좀 많이 치중을 해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보면 물론 잘할 때 칭찬을 받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반복이 되다 보면 상사분이나 팀장님들이 당연한 걸로 인식을 하고 계시고 간혹가다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리스크 있게 다가왔던 경험들이 저도 모르게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실수하지 않아야 돼, 실패하지 말아야 돼라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그저 10여 년을 그렇게 근무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행복한 삶을 위한 하나의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게 긍정심리학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페이지를 꺼내와 봤습니다. 네. 오늘 좀 평상시보다 별로 이렇게 뭐 들어오시는 게 없네요. 자 그러면 백설 선생님이 뽑으신 최고의 페이지 네, 읽어주세요. 한번 네. 읽어볼까요? 저는 희망 이론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망 이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거의 모든 생애를 바쳤습니다. 스나이더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목표 사고, 목표를 향한 노력, 경로 사고, 경로를 새로운 해결 방법, 그리고 주도 사고, 자신감입니다. 목표 사고는
목표는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하고 어려운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잣대가 되면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목표라고 해서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라는 약자로 요약된 목표 설정 방법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좋은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측정 가능성, 달성 가능성, 현실성, 그리고 시간 제한성과 같은 특정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로사고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과 비슷한 의미의 신조어입니다. 스나이더와 그의 연구팀은 낙관적인 사람들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낙관적인 사람들은 목표를 향한 길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고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최고의 페이지를 뽑았는데요. 제가 이북이라서 페이지가 정확하진 않은데 네네네, 괜찮습니다. 네, 우리가 희망이라고 말을 하면은 그런 분들도 종종 본 것 같아요. 좋게 생각해야지, 좋게 바라봐야지 라고 희망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낙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한 긍정은 사실 삶의 부정적 패턴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어떠한 A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이 A라는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될 거야. 그래서 좋게 좋게만 생각해야 돼. 좋은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A라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냥 A라는 문제는 여전히 내 안에 남겨져 있거나 상황 속에 남겨져 있죠. 그런데 진짜 희망을 바라보거나 또는 진짜 긍정이고 진짜 낙관적인 볼관자를 쓰죠. 진짜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A라는 내가 문제가 뭐가 있지?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지? 스마트 공식을 활용해서 내 목표를 정하죠. 그리고 나서 이 목표를 하다가 사실 우리가 퍼즐을 맞추듯이 아니면 삶을 갈 때 정확하게 껴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A라는 문제가 가다가 조금 내가 생각했던 방향성과 달라지면 그때 내가 고집 있게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A로 쭉 가야 돼가 아니라 약간의 경로를 바꾸는 거죠. 아, 이때는 이런 문제를 조금 변경해 볼까? 그러면 좀 유연성하게 변경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나에 대한 자신감이 내 삶의 긍정성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때 좋게만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 요소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자전거를 배웠거든요. 자전거도 좀 이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나 되게 자전거 앞으로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아니라 이런 무조건 잘 탈 거야라는 희망을 갖는 것보다는 잘 탈 수 있지. 나는 분명 잘할 수 있어라는 자기 효능감, 자신감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목표 사고가 필요하겠죠. 내가 이 자전거를 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성을 정했고 그리고 할 때 계속해서 저는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막 분명히 저 넘어지기도 하고 뒤뚱뒤뚱 하는데 그때 왜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이 방향성에서 페달을 잘못 밟았나? 핸들을 잘못 틀었나? 라는 좀 경로를 생각을 좀 해결 방법을 바꿔보는 거죠. 아, 이 방법이 잘못됐구나. 그럼 이 방법을 해야 되구나. 했을 때 돼요. 그럼 또 자신감이 생겨요. 이런 게 희망이지 무한 긍정은 우리가 잘못된 희망의 공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희망 이론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아주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요. 네. 다른 질문이 없네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돼요? 네. 네. 희망 이론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 기존 들어보셨던 내용입니까, 이게? 두 분 긍정 심리를 좀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저는 희망 이론 여기선 처음 봤어요. 심리학자 닉 스타이서가 희망 이론을 개발하고 이 세 가지 이론을 말씀했었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이론의 관점에서는 생소한 관점이에요. 그죠? 네. 저 약간 낯선 내용이라서 좀 네. 이게 기존에 있는 건가를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한테 희망을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희망을 코칭해 주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강사니까요. 강의해 주는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희망 이론이라는 타이틀이 이제 나와서 지금 목표 사고, 경로 사고, 주도 사고 나왔잖아요. 네, 네. 다시 이 세 가지 개념을 또 상세하게 풀면 목표를 향한 노력이고요.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새로운 해결 방법이고요. 네. 그다음에 자신감을 가지라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제 입장에서는 그냥 문제 해결 방법론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다 비슷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희망이론이라는 게 원래 긍정 심리학에 있는 되게 좀 저변 좀 튼튼한 이론인가. 그렇게 저도 좀 네. 네.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희망에 대한 얘기는 뭐 긍정심 자본에서 나오는데 그럼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건 좀 구체적으로 쓴 것 네. 같아요. 배선 소장이 되게 그럴싸하게 잘 푸셨네요. 그러면. 그럴싸하게 잘 풀었어. 그렇죠. 뭐 어디에 다르냐에 따라서 맞아요. 보석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경철 대표님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저는 55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 그냥 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하고 싶은 거라서 네. 55페이지 중간에 감사하기에서 가장 검증된 것은 감사하기 활동입니다. 감사한 일 3가지 떠올리기라는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방법에 상관없이 이는 매일매일 감사의 길을 쓰는 활동입니다. 날마다 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시간 내에 그날에 감사했던 3가지 일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부터 냉장고가 잘 작동되어서 감사합니다. 에 이르기까지 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예쁜 일기장을 구입해서 쓰기도 하고 또는 배우자와 함께 감사일기를 쓰기도 합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활동의 효과는 강력합니다. 감사일기를 꾸준히 작성한 사람들은 전보다 더 긍정적이게 되었다고 느끼고 일상에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네. 뭐 많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걸 제가 요즘에 좀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내용으로 많이 얘기도 하고 뭐 강의 내용도 있기도 하는데 실제 내가 한 적이 예전에 좀 하다가 지금은 또 안 하고 있었는데 그 감사한 삶이 우리의 이 뇌에 도파민을 줘서 뭔가 계속 행복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예전에 쓸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밤에 딱 이제 그 노트북을 피고 3가지 감사 활동을 쓰는데 이게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뭐 별거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디테일하게 쪼개서 한번 봤어요. 그러면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감사합니다. 뭐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시간에 앉아서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오늘 0.5kg가 빠져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부정성보다는 긍정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반복이 되면 매일매일 반복이 되면 내가 아무리 힘든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서 어떻게든 긍정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끄집어냈을 때 내가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지만 감사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 최면일 수도 있죠.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떠세요? 감사일기 쓰세요? 네, 저는 과거에 썼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분들한테 추천하거나 또는 강의할 때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감사하기를. 다이어리 쓰는 거는 굉장히 베스트한 방법이잖아요. 내가 손으로 써야 되고 그 순간순간 음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하긴 한데 그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저는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만의 이름을 댄 페이지를 하나 개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싸이월드 다이어리가 될 수도 있고 카카오 스토리 다이어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누적이 되잖아요. 그럼 밴드는 내가 탈퇴하지 않는 이상 계속 남아있고 그 내용을 한 14일 뒤에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또 내가 어느 날 감사하기를 멈췄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때 그 감사했던 순간의 내용들을 다시 끄집어서 한번 볼 수 있거든요. 핸드폰은 늘 소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순간 힘들 때 그때의 모습을 떠올리면 삶의 감사가 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네이버 밴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저도 그때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작성을 했던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기에서 저는 이제 감사하기를 저도 썼을 때 감사하기가 그때 당시에 어떤 게 있을까라는데 매일 썼던 내용이 좀 지루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했던 방법이 누군가를 도움을 줬어요. 일부러. 그 당시에.
그냥 지하철 가는데 그 잡지를 팔잖아요. 노숙자 선생님들이 판매하는 잡지를 빅 이슈인가요? 일부러 샀어요. 감사하게 쓰기 위해서. 그리고 지하철 가는데 또 어떤 할머니가 나무를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를 다 샀어요. 지하철이요? 네, 네. 그래서 사주면 안 돼요. 그거 불법이에요. 네, 그 감사하기를 너무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썼는데 그런 마음이 제 삶을 되게 충만하게 만들어내더라고요. 의도적 감사하기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기에서 한번 나중에 작성하고 나서 쪼개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감사를요, 즐거운 일, 두 번째 몰입했던 일, 되게 충실했던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의미 있었던 일. 그래서 감사하기에서 내가 삶에서 오늘 막 재밌게 사람들과 커뮤니티 활동해서 즐거웠던 사건을 하나 잡아내서 써보고, 그 삶에서 내가 이거는 즐겁진 않은데 뭔가 푹 빠져서 활동을 한 거예요. 뭐 설거지던 청소던 아니면 강의던 이런 거에 대해 충실했던 일 잡고, 그리고 사실은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줬던 일은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분화해서 바라보면은 이 감사의 내용이 더 충만해지고 내 삶이 배러 앤 배러 오늘보다 더 나아진 삶이 되었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네. 아주 그냥 감사에 대해서 감사에게 대한 경험을 아주 충만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네. 저도 약간 감사하기 요즘에 이렇게 두 분 덕분에 페이스북 하면서 감사하기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들어 더 많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생각 좀 했었어요. 왜 감사하는 거지 저 사람들은? 그리고 왜 본인이 감사한 걸 쓴 거를 왜 오픈하는 거지, 공개하는 거지? 그냥 본인 일기장에 써도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냐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감사하는 이유는 감사하다는 글을 쓰는 이유는 뭔가 본인의 삶의 그 여정들이 소중하다는 걸 좀 다시 느끼려고 쓴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그동안 본인이 너무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까 소중한데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자각 때문에 어떤 거기서 오는 어떤 심리적인 아픔 그런 것들을 좀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그런 감사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뭐 지금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는 되게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도 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솔직히 사람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럼요. 겉으로는 뭐 멀쩡한 척 하지만 속은 또 썩어 문드러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굳이 표현을 안 하는 것 뿐이지 뭐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추천을 드리면 저는 이제 프리랜서 나오면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감사하면 저는 이렇게 글로 쓰는 것보다 행동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 같은 경우에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글 쓰신 분들은 참 많은데 찾아가서 식사 한번 하고 소주 한잔 하는 게 전 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백날 그 글 쓰면 뭐합니까? 카톡으로 부모님 저 사랑합니다. 모르죠. 물론 카톡 보내고 갈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굳이 보여주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보다 그럼요. 차라리 100번 글 쓰는 것보다 한 번 그냥 찾아뵙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네. 그런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아파서 쓰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아픈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훈 소장님께서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은 긍정은 내가 좋게만 바라보고 좋게만 생각하는 것을 긍정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거 우리가 긍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긍정은 행동을 해야지 긍정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강남성모병원에 있는 최정호 박사님께서 옵티미스트라는 표현을 썼죠. 행동하는 긍정주의자. 사람들은 뭔가 글을 쓰고 생각만 하면 좋게 세상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어찌 보면 강하게 말하면 긍정의 왜곡이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이 좋은 관점이라면 행동하고 옮겨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긍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표현하지 않거나 아니면 글로 남겨서 본인만 볼 거라면 그것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진짜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 한번 만져주셔야 되고 그것이 진짜 긍정을 옮기고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삶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벌써 시간이 또 됐네요. 네. 네. 저희 마무리할까요? 네, 네. 최고의 페이지가 했잖아요. 했고 오자토 오자톡이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먼저 할까요? 네. 네. 생각 안 나세요? 제가 할게요. 네. 저는 감사하는 삶. 아, 유건철 대표님 감사에 꽂히셨네요. 음, 그럼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약간 조금 뭔가 좀 힘드시다는 얘기 아닌가요? 왜요? 전 자꾸 그렇게 추측을 하게 아, 돼요. 왜 잠깐만 부정적이죠? 네거티브? 아니 감사한 삶을 살고 있고요. 감사하는 네. 삶을 더 앞으로 살고 싶은 마음에 감사하잖아요. 지금 가장 누가 떠오르세요? 가장 감사한 분? 어머니. 아, 근데 유경철 대표님 진짜 어머니한테 잘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뭐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저번에 저희 아니에요. 단톡방에서 있을 때나 아, 그리고 그래요? 저희 이야기 할 때 그러니까. 어머니 이야기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요. 네. 제가 아니 병원에 갈 때마다 병원이 모시고 갈 때마다 네. 저 백선소장하고 통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아마도 그래요? 그렇죠. 우리 네. 이것저것 맞아요. 나한테 네. 전화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했나요? 네.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예. 네. 네. 우리 소장님은 저는 긍정은 인정. 인정. 네. 인정. 긍정의 첫 번째 스타트는 자신의 삶을 인정하는 건데 자신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면 그게 진짜 긍정일까 싶거든요. 내 삶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인정되지 못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인정되지 못하는 것인지 그걸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지 라서 변화를 일굴 수 있는 행동으로 여기려면 긍정은 인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은요? 저는 아까 그 백선 소장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꽂힌 게 하나 있어서 무조건 낙관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 지양해야 되는 맞아요. 삶에 대한 태도일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낙관적이거든요. 모든 게 다 잘 될 것처럼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병적으로 완전히 그냥 구석 코너에 몰리더라도 어떻게 잘 되겠지.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나요? 근데 아까 백선 소장님이 또 금정시민 전문가셔가지고 무조건 낙관주의는 불행해진다라고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게 좀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불행해지기 싫거든요. 네, 이병헌 아니 근데 그게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게 그냥 여기서 말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낙관은 아무 대책도 없고 그냥 생각만 하는 사람인데 우리 이병 소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을 하고 뭔가 실행을 하니까 그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좋습니다. 저희 마무리할까요? 네네네. 네. 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페이지.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네.